네, 이번 시간은 이제 전시특례 되겠습니다. 전시특례는 매번 출제가 돼요, 매번. 출제 형태는 출제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가 나오는데, 주요 이제 출제됐던 예를 한번 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통상은 이렇게 이제 연결형으로 나와요. 장관의 전시특례, 병장의 전시특례, 그리고 시도지사의 전시특례를 주기도 해요. 왜냐면 지병장이 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도지사로 연결형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위아래로 이렇게 장관의 전시특례, 병장의 전시특례에서 장관 몇 개, 병장 몇 개. 자, 다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국방부 장관의 전시특례에 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법에서 여기서 제시되는 장관의 전시특례와 병장의 전시특례, 그리고 이제 지병장의 전시특례를 이렇게 구분해서 출제를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이 뒷장으로 넘어가서요, 시행령에서 있는 전시특례 사항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에 있는 전시특례가 예를 들어 이랑 같은 신텔라 공고는 장관의 전시특례도 되고 병장의 전시특례도 되고, 그러니까 모두 고르기에 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시행령에서 전시특례는 이항 같은 경우는 지금 누가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누가 한다는 내용이. 그러나 이 내용에 통지서의 송달의 방법을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한 거 보면, 이게 병장의 전시특례 보면 송달의 방법을 공고로 가름하는, 그러니까 이게 병장의 전시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용만 없다 뿐이지 이거는 병장의 전시특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망도 장관의 전시특례라고 딱 있으니까 명확하죠. 사항도 그렇고요. 근데 5항 같은 경우 법 83조에 따라서 전산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이게 또 가서 보면은 사예전산 소편지, 이게 또 병장의 전시특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병장의 전시특례로 골라야 돼요. 이거는 뭐 개인이니까 안 내고, 여긴 또 병장의 전시특례라고 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여기서 7항 같은 경우는 또 헷갈리는 게, 통상 통지서 관련되면 지병장이 지금 하는데 여기서는 또 병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또 순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부는 전시특례에 제시된 내용들은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좀 빡빡하지만은 암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시특례를 쭉 이걸 암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운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용어의 정의도 제가 숫자를 무시하고 쭉 펼쳐놓은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놨듯이, 국방부장 장관의 전시특례나 여기 전시특례 와서도 여러분들이 배운 순서대로 쭉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공부하면 암기가 훨씬 쉽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게 이제 국방부 장관은 전사동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호의 조치는 국방상 필요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은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배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배 타는 사람들. 배 타는 사람들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연평도 포격 같으면은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동원령도 아니고 뭐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는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 배 타는 사람들을 주민들 철수나 이런 걸 하려면은 일반 민간인들은 안 들어가죠. 이때 동원령을 선포를 해가지고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이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자, 1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 이거는 여러분들 법 19조에 현역병 조정이 있었죠. 특전사, 증청설, 충원, 곤란 6연, 항파중 3년, 정지하 6단 이렇게 하면서 공부했던 것이 바로 이 현역병 복무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자, 상근 예비역 같은 경우는 상근 예비역은 대상자인 경우에는 전역을 정지하고요. 소집된 사람은 현역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역이라는 것은 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상근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근 예비역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역종을 이렇게 가는 것을 정지시킨다. 그러니까 현역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현역으로.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지금 대상자도 현역으로, 그리고 소집된 사람도 현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동대 훈령에서도 그러죠. 훈령에서도 보면은 상근들이 지금 동원령 선포가 되면은 전부 다 현역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를 누가 하느냐. 예비군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진짜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의문점이 많이 들게 돼요. 어쨌든 여기서 상근 전역인데 이것을 현역으로 전역을 보충력으로 또 뭐 병장의 조치로 또 현역병으로 전역을 정지, 이게 다 현역으로 보낸다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다 오답이 되는 겁니다. 자, 3호는 승선근무 예비역이죠. 승선근무 예비역. 승선근무 예비역 중에서 40세 이하인 사람은 예비역 장부로, 준사관은 없어요. 또 여기 이게 또 보충력의 장부로 이렇게 또 나오면 보수당한 문제가 돼요. 응용형도 이게 들어와요. 예를 들어 37세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37세인 승선 예비역 장교 또는 부상으로 병력에 편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40세 이하니까 37세로 들어와도 OK가 돼서 응용형으로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40세짜리 붙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호에서는 전환정해로 공부를 하시는데 전환 복무를 정지시키고 현역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5호는 보호법수만이라는 점에 주의를 하세요. 전담의사가 여기는 빠진다. 왜? 이 사람들을 편입을 정지시키고 이 사람들을 현역으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전담의사는 전시에도 판정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의사가 빠진다. 좀 특이하게 나오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생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보호법수 편입하지 말라는 건데 편입하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쓱 놓치고 못 봐요. 그래서 또박또박 봐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이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읽겠다는 게 여러분들이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보호법수 편지 하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보호법수 편지 동전 아닌 전근 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정지에서 눈으로만 대충 보면 이런 거 놓칩니다. 이런 사람들을 동원 소집 대상으로 전환하고, 또 군사교육 55조 3항이 우리가 뭐 찌질이 보충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총 안 쏜다고. 그런 사람은 전시근로로 전환. 그래서 아닌 전근. 자, 6호는 국방상 필요한 기간 중에서도 해당이 되고, 이 기간산업체를 과거에 방위산업체로 줘가지고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간산업체 해수산 장부사 예비역 장부사까지 해서 요즘 예비역을 보충력으로 잘 들어오기 때문에 예비역 장부사까지도 꼭 봐주시고요. 7호 의복군수 장사로 잡아주시는데 예비역 장사로 잡아주세요. 근데 여기는 부사관이 또 없는데 부사관을 집어넣습니다.
그 어떤 경우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줘요. 변호사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을 예비역, 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법무 같은 경우는 판검변 자격이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체 역도 안 보내고 현역으로 보내겠다. 대편지. 그 다음에 병역 처분 변경 제적의 정지. 병역 처분 변경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큰 진짜 다치지 않는 이상은. 그 다음에 현예 보병 전대의 나이를 우리가 장태 병면할 때 계급의 연령 정년에 40세까지라고 그랬죠. 그때 그 40세를 45세까지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훈령에서도 그렇게 저 40병 추가했다, 45병 추가했다 이렇게 할 때 그게 45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병장의 전시특례를 보면은 자, 송달의 방법을 공고의 방법으로 이걸 또 공고의 방법을 송달의 방법으로 그래서 통지서라는 것은 없다. 전시되면은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의 방법으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연변을 놓치시면 안 돼요. 판정검사 연변하십시오. 이거 연령 연장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 못 잡아내요. 자, 연변 아가씨 생각해서 연변으로 잡으십시오. 판정검사 연변. 그 다음에 심리검사 생략. 내외과, 외내과 위주 검사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3호는 보전산, 교소아, 현대, 교소마, 동전, 안인, 전근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충력으로 이나 전산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군사교육 소집을 받지 않았으면은 그냥 현대로 그냥 보내버린다. 교육 소집을 마쳤으면은 예비군으로 뽑아버린다. 군사교육 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 우리가 찌질이 보충력 그렇게 또 아까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전시근로로 간다. 그 다음에 4호에서 사회전산 소집 편입 정지. 그러면 얘는 이 사람들 뭘로 보낸다는 거예요? 현역으로 보낸다는 거죠. 5호 판재 무슨 검사 징집 소집 연기의 정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연기를. 근데 61조하고 60조하고는 틀리죠. 60조는 선거구 고연체를 말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령으로 취업 등 대령 사유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리, 천행, 모여, 입부죠. 거기에는 인간의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지가 아니고 제한이다. 그 다음에 거주지 이동신고가 14일이죠. 그런데 7일로 줄이겠다. 거신 7단. 현역은 뭐 여기서 자기들이 통제를 안 하니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현역은 각 총장이 통제하기 때문에 빠지고 본인들이 관리하는 예보 준전대 이 사람들이 다 병장이 관리하는 병적관리권자가 병장이죠. 이 사람들 18세부터 45세까지 국외여행 대상자로 변경. 그러니까 지금 국외여행 허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세부터 하고 있죠? 25세부터 여행 허가를 하고 있죠. 24세까지는 통제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병역준비역 들어갔을 때부터 45세까지는 해외로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여행 허가 받고 나가야지. 이제 그러지 않으면 벌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정검사 및 뭐 이런 어떤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그러니까 현 38 면제자로 다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 36 면제자, 38 면제자 배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37세까지 의무를 해서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지키겠다. 36면제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귀국명령, 그 다음에 선포 전 여행허가 취소. 그래서 이 검은 글씨 위주로, 이 진하게 된 글씨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힘드셔도. 자, 사망은 지병장의 전시특례인데 이게 시도지사나 시군구장에게 위임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시군구장이나 시도지사의 전시특례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파년동전, 그래서 통지서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파년동전의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동료, 기피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차량 급수 이런 거에 대한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병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에서 크게 잡을 때는 통대 기차지 잡아주세요. 차지. 통은 무슨 통이냐? 통지서의 교부와 결과의 통보. 대는 파년동전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동료. 통대 기차지에서 기피자에 대한 고발 색출 단속의 지원, 기고색 단지. 그 다음에 차는 차량의 급식 수송, 급수차예요. 급수차. 그런데 어떤 급수차냐면 병력동원에 대한 급수차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병역자원 관리에 대한 급수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또 바뀌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현재까지 출제가 된 부분들은 이 3항까지가 출제가 됐고요. 4항부터 5항, 6항, 7항은 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출제될 만한 것은 다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4항, 5항, 6항, 7항이 출제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4항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거는, 자, 시도지사 및 시군구장에게 위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시군구장은 거주지 이동 등 상황이 발생되면 지병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통보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시도지사가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5항은 이 업무를 전담하는 병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가 아니라 2대. 그래서 지금도 각 시도에서 가끔 공지상 사람 모집 공고에 뜨는 거 보면은 뭐 통상 소령 이상 뭐 이렇게 경력자들을 사실 모집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둘 수 있으며가 아니라 2대예요. 근데 이거는 시도지사도 두고 시군구장도 두라는 거예요. 둘 다 두라는 거예요. 신상정동 통정본은 시군구장만 하라는 거고, 그리고 평시에 임명하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시도지사가 이 전담 직원 둘 때는 이것만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병력 동원에 따른 급수차. 여기서 이제 기차라고 한 것은 이 차만 사실 하는 건데, 나중에 시도지사들이 병무사범 그거를 할 때는, 병무예단을 할 때는 이 기고색 단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노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병력동원 급수차가 여기에 전담 직원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이거 신경 쓰이죠. 그리고 평시교육은 지병장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직원에 드는 경비는.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이라는 거죠. 국가공무원. 자, 은근히 여기 3화, 4항, 5항, 6항, 7항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상변동 통보는 누구만? 시군구장만. 그 다음에 전담하는 병무직원을 두는 곳은 시도지사하고 시군구장. 근데 시군구장은 이 통대기차지를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병력동원 급수차만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평시에 임명을 하라. 그리고 평시에 교육은 지병장, 국고에서 부담하라. 이렇게 해서 은근히 여기가 4, 5, 6항이 오답 주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고를 수가 없어요. 자, 이 국고에서 부담한다는 말은 하나로 정리를 하세요. 국고 부담하라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강제 규정이죠. 근데 국고 부담은 우리가 총 3회 용어가 나와요. 국고 부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3번 병역법에서 나오는데 한 번은 재량 규정으로 나오는데 이게 서비스 여부 부담이 있다. 2번은 국고 부담하라 하는데 서비스 여부는 여기서 사회복무원에서 여기서 서비스 여부 있죠. 그리고 여진이 전입에 대해서 국고 부담하라라고 강제 규정으로 나오죠. 전시특례에서 국고에서 부담한다라고 강제 규정 나와요. 그래서 국고 부담은 3번이 나오는데 3번 중에서 한 번은 재량 규정, 2번은 강제 규정이다. 이런 것도 하나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부담이 덜 됩니다. 시험에 출제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하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시행령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누구의 시행령인지 봐야 되는데 1항 같은 경우는 병장이나 장관이 신텔라 공고가 둘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노리고 지난번에 출제가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장관이나 병장의 전시특례 중에서 옳은 것은 하면서 이때 특징이 처음으로 시행령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 그 전까지는 법에서만 얘기를 하다가 시행령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병역법에 따른 전시특례를 하려는 경우 신텔라 공고는 이게 장관의 전시특례고 병장의 전시특례고 두 개 다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을 했던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그리고 나머지 2항 같은 경우는 누구의 전시특례인지를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써있지 않다. 그럼 따라가 보면 병장 거다. 그래서 이것도 요즘 출제가 많이 되는데 공부는 병장이 이렇게 해서 병장이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성주 포함 성명과 주소를 포함하여 신문 둘둘하십시오. 2개 이상의 신문과 2차례 이상의 공고를 신문 둘둘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공텔라나 일상 민텔라에 2차례 이상 공고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성명과 주소 등을 포함하면 안 된다라고 간단히 나와서 쉽게 고를 수 있었는데 이런 시험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은 이게 공고를 몇 차례 이상 공고를 하느냐. 그래서 병역법에 있는 공고를 전부 다 끄집어냈는데 이거는 뭐 쉽게 우리 학생들은 골랐죠. 그 전서부터 병역법 공고는 모두 2차례입니다 하고 제가 계속 교육을 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국공텔라와 일상민텔라의 2공이죠. 두 차례 이상 공인데 국공텔라인데 여기서 성주 포함은 없었고요. 신문 둘둘 이거는 들어왔죠. 그 다음에 국공텔라와 일상민텔라인데 이걸 공용텔라로 이렇게 또 주기도 해요. 그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사망은 이제 국방부 장관 전시특례니까 명확하게 국방부 장관 건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병력동원 소집, 훈련 소집 중에 있거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부대 들어와 있으면은 바로 거기서 동전 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군부대장은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통보해야죠. 그래야 지병장이 지금 들어갔거나 안 들어갔거나 현황 체크가 되죠. 그래서 장관이 동전하면은 군부대장은 옳소 지지하라 해서 지체 없이 지병장에게 이렇게 소집통지서 부과를 현황을 체크하는 기 위한 목적이죠. 사항은 아까 전환 정해라고 그랬죠. 전환 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회 안전성까지 검토를 해서 협의를 하라는 거예요. 협의를. 자, 5항이 출제가 됐을 때 또 많이들 틀렸어요. 그냥 느닷없이 소집을 징집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전사는 하여튼 징집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집은 누구만 연결이 된다? 현역만 연결이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우단이 있다라고 하시고요. 자, 6항은 병역 의무자가 이동신고하려는 경우 병역증, 전역증 증서를 제시해야 된다. 자, 이 말과 여기에 지방장들은 69조가 뭐예요? 그 거주지 이동 신고죠. 거주지 이동 신고를 14일 이내에 하라. 현역하고 대체복무역은 제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럴 때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은 병역증, 전역증 서류에 의해서 확인하고 지병장에게 보고하라 할 때 여기는 병전 서류가 나오고 여기는 병전 증서가 나와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이건 개인이 갖고 다니는 거니까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증서고 여기는 관공서니까 서류고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송달기간, 교부기간, 또는 교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건 병장이다. 이것도 좀 구분을 해놓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장관, 병장, 그 다음에 지병장은 또 시도지사하고 또 위임할 수 있으니까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것은 신텔라 공고는 공통적이다. 이것을 전부 다 여러분들 전시특례는 매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대신 이제 시행기초에 가면은 여기는 뭐 이제 간단합니다. 장관은 그 3호, 6호, 7호가 뭐예요? 3호, 6호, 7호가 3호가 승선 예비역 장부사죠. 6호는 기간산업체 해수산 예비역 장부사죠. 7호는 의복군수 예비역 장사죠. 이런 경우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병총에게, 그럼 병장은 지병장에게 관리하게 하라. 그래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병장이라고 그랬죠. 자, 전시 거주지 이동 신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장이 이것을 이동 신고를 받으면은 전시에는 7일 이내로 병장이 줄여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주지 이동 신고는 7일 이내, 거신 7단이죠. 이거 위반하면은 200벌구예요. 200벌구. 이게 벌칙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7일 이내에 신고를 받으면은 이때 지병장에게 보고하라. 좀 확인이 할 수 없을 때는 전 지방장에게 이송을 요구하라. 해서 여기서 지방장과 지병장을 여기 구분 못하면 여러분들 또 한 문제 혼납합니다.
출제는 지병장이 병장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이 지방장과 지병장을 이것도 바꿔버리면은 말은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놓치기가 쉬워요. 83조의 3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병전증 지니고 다녀라 정도만 잡아놓으십시오. 자, 다음에는 이제 병사대위예요. 병사대위. 자, 병사대위는 근본적인 목적이 전사동 선포된 경우에 병역법에 관련된 기피 뭐 이런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속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기차를 놓은 게 원래는 여기서는 차 병력동원 급수차만 해당이 되는데 시도지사는 나중에 이 기고색 단지도 한다라는 측면에서 기차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때는 중앙에는 병무청에서 그 다음에 지방에는 시도에서 그래서 병무청의 중앙 시도의 지방 둔다까지 잡아놓으시고요. 자, 대책위원회에서 재량 규정 조신전인 건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번 사고를 폈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마치 그 통방법에서 그 일반적인 통합방위 대책 취도로 개연, 짝통망 확보 유지, 술 요령 개용 뭐 등등등등 안 바꿔되는 게 없죠. 그런 것처럼 저희가 공부하던 당시에는 이게 전부 다 이 내용을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저희가 공부할 때 이것을 많이 외웠는데 어떻게 외웠냐? 기면예단, 행불조처, 전산단점, 고복단지, 병가주, 병무예단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뭐 출제는 계속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은 그냥 행불조차 하나를 끄집어내서 다른 곳에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뭐 이거야 뻔한 거니까 문제가 안 됐었는데 67회 때 이거를 그대로 엄청 출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4년 만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4년 만에. 그래서 과거에는 너무 많이 바꿔대가지고 다 달달 외웠는데 이제 출제관이 아마 지금은 안 해오겠지 해가지고 뭐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드 위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여기서 기면예단, 행불조처, 전산단점 하다 보니까 이 전문연구요원을 전시근로용으로 쓱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 고복단지, 그 다음에 병역의무에서 병가주에서 주민등록을 주거요건으로 쓱 바꿔버리고요. 병무예단에 관한 사항을 병사대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이것이 계속 출제는 안 되지만 이건 출제되면 여러분들 골치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강조를 해서 그랬는지 그때도 마지막 강의 직전에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전시특례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셔서 공부 준비하실 때 이것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맞추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아마 다른 이거 강조 많이 안 하는데 학생들은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아마. 자, 2항과 3항은 2항은 뭐 당연히 협조하는 거고 3항은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왔죠. 이제 군정공개 병사대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군정공개 병사대가 다 나왔습니다. 이제
자, 다음에 이제 병무사범 대책 구성에서 이제 1항이 중앙병사대위고 2항이 지방병사대위인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도 또 이것도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장은 1, 부위원장 2, 위원 10인데 1, 2과 딱 10으로 잡아주세요. 그 부위원장 2명도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과 형사부장, 그래서 차형부로 좀 잡아주세요. 이걸 차장검사로 또 오답을 이렇게 주고 그래요. 또는 과장으로 오답을 주고. 그 2과 딱 10인데 이걸 1, 2 및 딱 6으로 이렇게 서로 바꿔치기해서도 내기도 하고요. 자, 위원은 출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십시오. 국법, 외행보고, 국경병, 상급, 그리고 일특별. 그래서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 너무 많이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더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촉 1. 그래서 1, 2과 딱 10. 그리고 위원장은 병장, 부위원장은 차형부. 위원은 국법, 외행보고, 국경병, 상급, 일특별 중 지정 1, 위촉 1 이렇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항도 마찬가지예요. 1, 2 및 딱 6으로 잡아주세요. 6명 이내로 들어와가지고 또 엄청 틀렸어요. 1, 2 및 딱 6. 여기서 또 가장 많이 오답 나오는 게 여기가 위원장이 병장이 되다 보니까 여기다가 지병장을 엄청 많이 오답을 줘요. 또 병무청 차장으로도 주는. 여기는 시도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지검차, 지병장과 검찰청 차장검사예요. 지검차예요. 여기는 부위원장이 차형부였죠. 여기는 지검차예요. 지검차.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찍고 인천 찍고 그런 그런 노래 있죠. 서울, 부산, 대구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노래 있죠. 여기서 대전이 아니고 대구예요. 대구. 대전은 우리가 시험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부산, 대구 하고 휙 돌아서 인천, 수원은 2차장 검사. 그래서 공부하시는 서울 부대 인수하고 2차 먹으러 가자.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위원도 다 골치 아파도 암기해 주셔야 돼요. 1호 지방법, 서울은 가정법 2, 3급 공무원, 제주는 3, 4급 공무원. 그 다음에 2항은 2호는 암기하기 쉬워요. 도국장 잡아주십시오. 3호는 시도 수사 담당부장, 서울은 2차장. 그 다음에 4, 5, 5가 사실은 잘 바꿔요. 2번이나 바꿨는데 1명, 2명을 바꿨어요. 1, 2. 출제관들도 여기서 오답을 주기는 좀 미안했는지 여기서 오답을 주는데 이게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1, 2인지 2원이었는지 이게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다 힘드시더라도 다 잡아주십시오. 자, 다음에 병무사범위원 대책 운영은 이게 소대위총을 꼭 잡아주시라고 그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대위총. 의장만 소집하고 의장만 대표가 되며 의장만 위원장 또는 의장이 되고 의장만 총괄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장 또는 위원은 하고 나와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골라내서 그래요. 의장만 소대위총 총괄하고 대표하고 의장이 되고 소집이 된다. 소대위총. 그리고 부위원장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이게 예비군법에서는 부위원장이 몇 명이라는 게 없죠. 그냥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리 지명한
대행해가지고 미지대고요. 미지대. 예비군법에서는 미지대예요. 미지대. 그리고 병역법에서는 지대예요. 지명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해서 지대. 예비군법은 미지대. 그래서 여기는 부위원장이 아니고 지명한 위원이에요.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지대에서 이 사람은 위원이고, 여기는 부위원장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지명한 부위원장에서 지대다. 자, 제출 과반수는 뭐 다 이제 아시는 거고, 여러분들 그동안 외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외운 것 짱. 구운 것 짱은 어디서 나왔죠? 군종에서 나왔죠? 그리고 군종공개병사대에 나왔고, 나머지 구성과 운영을 정하는 것은 병장이 정한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버리는 거죠. 자, 병무사범 단속반이 이게 조사반하고 자꾸 헷갈린다고 그랬죠. 여긴 또 여러분들 이건 제시한 코드를 그대로 좀 암기를 해주세요. 지방 단속반 하라라고 읽어주세요. 이거 조사반으로 잘 바꿔요. 지방 단속반 하라. 지방도 생략되면 중앙도 단속반이 있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지방 단속반 하라. 그리고 지방 단속반은 검지편, 반장은 검지추, 반원은 병경합. 여기서 숫자 없다. 지방 병경합이다. 그 다음에 단장 지감. 단속은 반장의 지감독을 받는 거예요. 지병장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고 위원장의 감독을 받는 게 아니라 반장의 반장. 그리고 정하는 거는 신소생 보조단공에서 병장.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벌칙은 제가 지금 이걸 벌칙을 최신화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벌칙을 여기서 공대도대 부불대사유 해서 이걸 쭉 따라가면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씩 틀려지는 것도 비교해 주셔야 되고요. 자, 복신훈 대수검. 옛날에는 복신훈 수검이었는데 대체복무 복무 위반이 들어와서 복신훈 대수검. 근법 전입고 전자 해서 이 글씨가 약간 누군 것은 법인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법인은 303,000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다 암기를 좀 다 해주셔야 돼요. 힘들어도. 자, 출제되는 유형을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주셔야 이 출제에 응할 수가 있고요. 자, 과태료 부과 징수는 병장이에요. 납부하지 않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이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 출제는 한 번도 안 됐지만은 이것도 병장이 징수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전사동의 경우는 장기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에서 3년이면 1에서 4.5년이지 1.6에서 4.5년이 아니다. 그런데 전사동 입소부록은 무조건 이거는 장기의 2분의 1이 아니라 7년이다.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때 담당 공무원은 자기 할 일이기 때문에 제외다. 포상금 기준은 병장이다. 이것까지도 다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병역법 공부 끝나면 벌칙까지 다 외웠는데 지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출제가 안 돼서 그렇지 출제 한번 되면 이제 된통 당합니다. 여기. 자, 출제가 되는 거 보면 이제 형량이 큰 순. 형량 다 알아야겠죠? 2년 이하의 징역에 추천할 수 있는 거. 그럼 이거 다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벌금 더하라니 벌금 다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숫자의 합, 다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겠죠.
상황형으로도 뭐 이렇게 나와서 났는데 10일간 이탈하였다. 그러면 뭐 3징이죠. 이건 뭐 8회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1징이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상황형도 딱 이거 한번 이렇게 좀 나오고 대부분은 그냥 원칙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뭐 A, C, B, C 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 대리복무가 얼마냐 뭐 그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순 숫자 더하기도 이렇게 나와요. 뭐 1년 이상 뭐 몇 년이면 A는 몇이다, B, A, B는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축제가 되기도 해요.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거는 오해일병이에요. 오해일병.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예비군법에서는 500만 원이고 병역법에서는 1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놓쳐서 그냥 놓치면 안 돼요. 대사 이상 지부모 대사에서 사촌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사촉 이내 할 때 벌칙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연결형도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도 초점이 오해일병이에요. 오해일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안 됐을 때 F로 뭐를 연결시킬 것이냐, 이렇게 100만 원으로 연결시키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도 이거는 맞게 축제가 됐죠. 근데 이런 데도 순간 여러분들 놓쳐버려요. 자,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거 과중한 순서 하면은 제가 몇 번 이거 문제풀이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징역형이 높을수록 이게 무겁거나 과중한 건데 예를 들어 1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과중하냐 5년 이하의 징역이 과중하냐 그러면 1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 과중하다. 왜? 1에서 3년 이하는 최소 1년이고 5년 이하는 0에서 5년까지니까 이게 최소로 관점에서 봐야 된다. 최소 관점이 똑같으면 최대 관점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가벼운 거에서 무거운 거 축제도 이렇게 되니까 한번 멈춰 놓으시고 어떻게 축제가 됐었나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자, 전사동의 그 경우에 장기의 2분의 1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1에서 3년이면은 1에서 4년 6개월이지 1년 6개월에서 3년 4년 6개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의 2분의 1이라는 거. 벌금은 장기의 2분의 1이고 뭐고 2분의 1 미적용합니다. 벌금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정당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벌구인데 이걸 또 2분의 1 적용해서 350만 원 이렇게 주면 맞아 2분의 1 적용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전시에 입영부령하면 7년으로 가는 거지 장기의 2분의 1에서 또 4년 6개월로 가면 안 됩니다. 입영 기피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죠. 그런데 이걸 장기의 2분의 1이다 그래서 4년 6개월로 가면 안 되고 전사동 선포된 경우에는 7년이다. 병력동원 소집이 이게 전시 상황인데 왜 이게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아직 우리나라 동원법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때부터 이걸 적용을 받고 국회 통과가 안 되면은 전사동 되면은 국회의원들 모여서 동원법 그거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걸 적용을 받는다 그 차이입니다. 자, 고용주 이건 전사동 적용은 큰 의미가 없고요. 고용주 관련해서 신통 불허했을 때 이게 고용주와 지정업체장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건 말씀드렸죠. 지정업체장이 고용주로 옛날에 봤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상품운동 통보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거기다가 법대 교수들 동원해가지고 자기들은 고용주 아니다라고 또 끌어내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벌을 줄 수는 없고 과태료로 이걸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용주를 포함한다. 그러면 2천 과태료에 고용주를 포함한다. 이것도 많이들 틀려요. 자, 과태료 부과 증서는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병장이 한다고 그랬죠. 아니할 때 세무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체포하고 그럴 때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제외고 기준은 병장이다까지 이렇게 잡아놓으십시오. 자, 지금까지 병역법의 모든 강의가 오늘 마쳐집니다. 그래서 32강까지에서 좀 양이 많은 듯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무적으로 다 이렇게 오답 나왔던 것까지 다 보시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점점 숙달이 되면은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들으면서 자꾸 반복을 해주세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상법으로 나중에 이런 거 다 털어내실 수 있으면 고득점으로 갑니다. 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역법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